폐업할 때도 미리, 폐업할 때도 미리. 그러면 휴폐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반납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어요? 반납해야 돼? 예, 반납합니다. 원본을 반납하게 됐어요. 법에서 반납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휴업하면서 영업하면 안 되니까 반납해놔라.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방문 신고만 가능해요. 그러면 요즘은 인터넷 발송돼 있잖아요. 그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겠어요? 이걸 반납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자문서 안 돼. 요즘은 웬만하면 전자문서 다 되거든요. 요즘은 웬만하면 전자문서 다 되는데 휴폐업 신고는 전자문서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간혹가다 있어요. 그 이유는 이걸 반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방문 신고만 하는 것이지 전자문서는 안 돼. 그리고 이제 휴폐업 신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모아. 지금 12월이잖아요. 12월 달까지 모아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해주게 됐어요. 다음 달 언제까지? 10일까지. 이해됐어요?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통보를 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휴폐업 신고는 언제까지 한다는 거예요? 미리.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휴업 기간이 있거든요. 휴업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휴업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있어요, 얘가.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개월, 8개월 가능해요. 그럼 부득이한 사유를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데 질병이나 요양, 징집으로 인한 이병, 치약, 그리고 임신 또는 출산입니다. 자, 이런 사유가 있으면 7개월, 8개월, 9개월도 휴업이 가능해요. 근데 이런 사유가 없으면 최대 몇 개월까지? 6개월까지 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사유가 있으면 7개월, 8개월도 가능해요. 그죠? 그러면 휴업했다가 변경할 수 있겠어요? 네, 변경 가능합니다. 휴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데 변경도 신고를 해야 되고 미리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 미리. 휴폐업 신고도 언제까지? 미리. 변경도 언제까지? 미리.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 미리란 말은 사전 신고. 근데 아까 우리가 사무소 이전 신고는 며칠이나 했어요? 10일. 그건 사후 신고. 10일이니까 사후 신고. 그러니까 사전 신고냐 사후 신고냐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근데 우리 과목에서 사전 신고는 이 파트밖에 안 나와요. 휴폐업 변경 재개. 이거 여기서밖에 안 나거든요. 휴폐업 할 때도 미리, 변경할 때도 미리.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건 전자문서 될 것 같아요? 이건 찍어봐. 됩니다. 왜 되냐면 변경은 아까 등록증 이미 반납해 놓은 거잖아요. 연장이에요, 연장. 이게 연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증 반납할 일이 없죠. 이미 반납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전자문서가 돼. 그러니까 그냥 외우면 잊어먹으니까 자꾸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라고 했어요. 그래야지 안 잊어먹어. 자꾸 생각을 하면서 이해할 것은 이해를 해야지 기억도 오래 삼고 응용력도 생겨요. 응용.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면 응용해서 많이 문제를 출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응용력 없는 사람들은 점수가 안 나와. 단순 문제가 나오면 맞히는데 조금 꽈버리잖아요. 그럼 못 맞춰요. 거기서 이제 실력 차이가 확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왜 그런가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응용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야만이 문제를 어떻게 출제자가 내더라도 맞춰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보면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냥 단순 문제 나오면 맞히는데 조금이라도 응용해보면 못 맞히시는 분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휴업했다가 다시 영업한 것을 재개라 그래요. 재개. 이것도 등록관청의 신고입니다. 이것도 미리 해야 돼요. 미리. 내가 다시 재개하겠다. 미리.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 미리는 여기 세 군데 나와요. 휴폐업 신고 미리, 변경 신고 미리, 재개 신고 미리. 그럼 왜 재개 신고 하겠어요? 왜 재개 신고해요?
아니, 이제 다시 영업하려고 하는 건데 등록증 돌려받기 위해서. 아까 등록증 반납 해놨어, 안 해놨어? 그럼 재개 신고하면 등록증 돌려줘요. 언제까지 돌려줘요? 즉시. 우리 과목에서도 즉시가 여기서 나와요. 왜 이걸 반환받아야 돼요? 게시하고 영업해야 되거든요. 등록증을 여기다 사면서 게시하고 영업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영업하려면 등록증을 게시해야 되니까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재개 신고는 전자문서 되겠어요? 아까 휴폐업은 안 되고 변경은 되고. 자, 찍어봐. 재개 신고는 전자문서로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돼?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틀려. 이게 자주 틀리거든요. 받아와야 되니까 이 생각을 한다고. 근데 법에서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알아서 보내줄게요. 우편으로 보내주든 뭘로 보내주든. 그러니까 상식을 풀면 이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잊어먹잖아요. 아니, 우리 과목뿐만 아니라 민법도 그러고 잊어먹으면 이제 상식으로 풀거든요. 아, 잊어먹었으니까 상식으로 풀어. 문제 풀 때. 그럼 다 틀려. 그렇죠? 아니, 배웠다가 잊어먹었으니까 이제 기억이 없으니까 이제 상식으로 풀거든요. 그럼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요. 받아와야 되니까 이 생각으로 푼다고. 그럼 틀리는 거예요. 어? 아, 저거 반납하는 것도 우편으로 보내주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법에서 저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주 좋았어요. 머리 잘 돌아가네. 그럼 보낼 때도 우편으로 보내면 되지. 아주 좋았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법에서 저건 안 되고 이건 된다고 했으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잊어먹으면 이제 상식을 동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상식이 안 맞는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 보면 막 틀리는 거예요. 기억이 사라지니까. 그죠? 자, 그렇죠. 자, 휴폐업 신고는 일단 이 정도 할게요.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44페이지 그 사전 신고에서 첫째 줄 3월 동그라미 초과 동그라미 쓰세요. 초과. 이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막상 시험 볼 때 3월 이상 그러면서 좋다고 맞다고 찍고 나와요. 아니, 진짜요. 지금은 골라내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봐. 그렇죠? 맞다 그래. 3월은 기억이 나는데 이상 그러면 맞다고 그래. 틀려요. 초과입니다. 휴업하거나 배울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등록증 첨부 밑줄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등록증 첨부를 해야 되는데 원본 첨부하겠어요? 4번 첨부하겠어요? 원본입니다. 또 4번 첨부한다면 틀려버리고 미리 신고 동그라미. 미리. 그래서 세 가지. 초과란 말, 3월 초과란 말, 등록증 첨부란 말, 미리 신고한단 말. 이거 하고 그다음에 전자문서 할 수 없다. 밑줄 보시고. 자, 이번에 등록 관청은 휴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월별로 모아 등록 행정처분 통지서에 다음 달 10일. 자, 다음 달 10일까지 밑줄 통보 동그라미. 협회 통보. 이거 있잖아요. 모아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라. 휴폐업 신고, 이 변경 신고, 재개 신고는 모아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라. 통보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2번에서 양가로 1번 휴업기간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 동그라미 없다. 밑줄. 자, 부득이한 사유 있잖아요. 요양, 입영, 치약, 임신 또는 출산.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개월, 8개월, 9개월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휴업기간 변경 신고 두 번째 줄 미리 신고 동그라미. 그리고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아까 왜 전자문서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변경은 주로 뭐라 했어요? 연장. 연장. 그래서 등록증은 다 반납해놨기 때문에 이건 전자문서로 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하세요. 그다음에 재개업 나와 있죠. 재개는 두 번째 줄 미리 신고 동그라미. 재개도 언제까지 미리 신고? 미리. 그리고 전자문서 된다고 밑줄었어요. 전자문서 됩니다. 전자문서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재개 신고하면 등록증 반환해 주는데 언제까지 반환해 준다 그랬어요? 즉시 동그라미. 즉시. 뭔 시? 즉시. 자, 그 정도 알아두시면. 그리고 오른쪽 4번은 한 바퀴 돈 다음에 해야 돼요. 업무정지는 아직 안 배웠잖아요. 비교 문제인데 이것은 나중에 한 바퀴 돌고 한 게 편합니다. 자,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휴폐업에 대해서, 휴폐업도 이제 내용 많지 않잖아요. 근데 시험은 거의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문제 틀려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한 문제잖아요. 이런 데서 안 틀린 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뭐 문제는 한 문제로 치는데 아주 어려운 거 뭐 하루씩 고생해갖고 한 문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이제 뭐 90점, 100점 맞으면 좋겠지만 뭐 60점 이상이면 합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령껏 공부하시면 돼요. 요령껏.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공부하면 60점은 나와요. 고득점 나오기는 좀 어렵죠. 근데 60점은 나와요. 어느 정도 공부하면. 공부를 이제 그 정도도 안 하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거지. 그렇죠. 조금 어느 정도 하면 60점은 나와요. 그렇죠. 이제 그 정도도 안 하니까 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과목이 많다 보니까 이게 과목이 한 과목이 아니라 이 양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60점도 빼기가 힘든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항상 그래요. 내가 지금 강의를 거의 뭐 26년, 27년째 하고 있거든요. 이거 27년째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수험생들 이렇게 쭉 보면은 성실을 해야지 합격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공부 양이 있기 때문에 성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은 성실함을 깔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자꾸 뭐 결석하거나 뭐 빡거나 그러고 그러면 성실하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요. 하루 지금 진도가 팍팍 나가버리잖아요. 한 이틀만 빠져봐. 거의 뭐 100페이지 날아가 버리니까 나중에는 공부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수에서는 안 빠져야 되고, 물론 이제 동영상 올라가지만 이 동영상 찍어서 올리잖아요. 근데 그걸 보충을 해야 되는데 보충할 시간이 없어. 왜냐하면 내일은 또 다른 과목 해야 되니까. 그럼 다른 과목도 진도 나가고 그 다음날 또 다른 과목 해야 돼. 그러면 자기 또 그거 강의도 들어야 되는데 시간을 언제 빼냐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자꾸 그래서 대수있으면 수업 안 받고 이렇게 쭉 놀더라도 하고 나서 놀고 졸더라도 하고 나서 졸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실력이 늘어갈 겁니다. 자, 46페이지 보세요. 이 중개계약하고 정보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개계약을 공부를 할 건데, 이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라 그래요? 의뢰인하고 개공하고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란 말을 써요. 의뢰인하고 개업공인 중개사하고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중개업소 간에 맺는 계약.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다가 물건 팔고 싶은데 중개 좀 해달라. 알았다. 그러면 성남동 중개계약. 그러면 중개계약 종류가 몇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찍어봐요. 대략. 아직 안 배웠으니까. 대략 몇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1번 한 가지, 2번 두 가지, 3번 세 가지, 4번 네 가지, 5번 다섯 가지. 몇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찍어봐봐. 너 여기는 다섯 가지 다. 예, 봐. 찍으면 맞아. 다섯 가지 있어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 1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일반 중개계약하고 2절. 여기서는 두 가지를 배워. 법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배운 거예요.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배우냐? 저 뒤쪽에 중개 실무 쪽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지금 두 가지. 오늘 그러니까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배우면 집에 갑니다. 두 가지 안 하면 집에 못 가. 그렇죠. 자, 그럼 일반 중개계약부터 볼게요.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이거요. 이제 개념 잡아드립니다. 거기 책에는 개념이 없어요. 이 건물입니다. 건물. 가부 건물. 의뢰인이 A라는 개업공인 중개사에게 이 물건 팔고 싶으니까 중개 좀 해달라고 일반 중개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B 개공에게 또 의뢰를 합니다. 그래도 계약 위반이 아니에요. C 개공에게 의뢰해도 계약 위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파트 팔 때 여러 중개업소에 내놓을 수 있어 없어요? 이거 일반 중개계요.
그럼 여기서 누가 보수를 받냐? 거래를 성사시킨 계곡만 보수를 받아. 그러면 찍어봐요. 셋 중에 누가 계약을 성사시켰을 것 같아요? A, B, C 중에서. 한번 찍어보세요. A, B가 성사시켰어요. 맨날 들리죠. 그렇죠. A가 성사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B라고 할게요. 자, B가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누가 보수를 받아요? B는 보수를 받아. 그러면 A하고 C는 열심히 일을 해도 보수를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이거 일반 중개계약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거. 그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거. 여러분들 매물 내놓을 때 뭐 여기 부동산 내놓고 저기 부동산 내놓고 그래도 계약 위반이 아니다. 왜? 뭐 거래 빨리 하려고 막 여러 군데 내놓을 수 있잖아요. 이거 일반이에요. 그러면 거래 성사시킨 사람이 이게 이제 거래계약, 매매계약 이거. 이렇게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일반 중개계약을 맺을 때 이 중개계약서는 거의 안 쓰고 있거든요. 일반 중개계약서. 거의 구두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의뢰인하고 개공하고 분쟁이 많이 일어나. 그래서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이 있으면 비개공은 의무적으로 작성해줘야 돼요? 안 해줘도 돼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안 해줘도 돼요. 나 중개계약서 쓴 적도 없고 쓸 줄도 모른다. 그렇게 해도 돼요. 협력 작성이에요. 여러분들 그 중개업소에 가서 이거 써봤냐? 그러면 안 써봤던 사람 되게 많아요. 20년 근무해도 안 써봤던 사람도 많아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거의 안 쓰고, 매매계약, 이건 쓰지만 저건 안 쓸 수 없잖아요. 근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거의 안 쓰고, 대부분 안 써요. 그냥 접수장에다가 몇 평이고, 소재지 어떻고, 전화번호고, 이것만 받아 적지, 계약서 써갖고 둘이 한 번씩 나눠갖고 그러지는 보통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무 작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을 근거로 태어난 서식이 일반 중개계약서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법에서 이 계약서 서식이 정해졌을까? 법정 서식? 있습니다. 법정 서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 안 써도 돼요. 다른 서식을 써도 돼요. 법정 서식이 있지만 다른 서식을 써도 돼요. 왜 그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정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법정 서식이 있지만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서는 몇 부 정도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부입니다. 왜? 둘 가는 계약이니까. 의뢰인하고 개공 둘 가는 2부입니다. 3부 아니에요. 그리고 의뢰인 하나 주고 한 분은 보통 개공이 보관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일반 중개계약서는 구체적인 보관 규정이 없어요. 몇 년 보관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 이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책을 한번 보세요. 자,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제도 있어요.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필요한 경우 개공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자, 요청할 수 있다. 옆에다가 협력 작성이라고 적고 의무 작성 아니에요. 요청을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작성한 게 아니에요. 거절할 수 있어요. 나 계약서 쓸지도 모른다. 그래도 된다고. 자, 2절을 보세요. 이 양가로 2번. 서식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일반 중개계약 표준 서식을 정해 개공의 그 사용을 권장 동안에 권장할 수 있다. 근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공인 시행 규칙에 마련되어 있다. 시행 규칙 밑줄. 자, 시행 규칙에 마련되어 있다. 이 지문 있죠? 이 말은 법정 서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개사법에서 법정 서식은 다 시행 규칙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양가로 3번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중개 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밑줄, 거래 예정 가격 밑줄,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 그 다음에 개공거래 주는 4가지 있어요. 필요적 기재사항도 자주는 안 나오지만 간혹 가다가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렇게 알아주세요. 그래서 일반 중개 계약은 그 여백에다가 이거 적으세요. 몇 부 작성한다. 그리고 몇 년 보관 없다. 이거 좀 적어 놓으세요. 일반 중개 계약서는 2부 작성입니다. 그리고 몇 년 보관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여백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세부가 아니라 몇 부 작성? 2부. 그리고 구체적으로 개공이 보통 한 번씩 보관하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몇 년 보관한다 이런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아주 좋아요. 엄청 좋아요. 이제 전속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시험은 주로 일반은 내용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보다는 뭐가 자주 나와요? 전속이 자주 나와. 그 문제 낼 내용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칠판 한번 볼게요. 개념부터 잡아드릴게요. 칠판 보세요. 전속은 몇 사람에게 맡기는 걸 말하겠어요? 말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전속 중개 계약이거든요. 그리고 전속 중개 계약을 맺으면 계약 기간이 원칙적으로 3개월이에요. 약정이 있으면 약정. 그러니까 4개월 약정할 수 있으면 4개월 약정. 그리고 이 전속 중개 계약 체결 여부는 의무사항이겠어요? 임의사항이겠어요? 임의사항입니다. 임의사항이란 말은 체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전속 중개계약을 맺고 안 맺고는 자유입니다.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근데 전속 중개계약을 맺으면 개공이 의무가 따라붙어요. 그리고 의뢰인도 의무가 있어요. 서로가 의무를 집니다. 서로가 의무를 진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분석할게요. 전속 중개계약을 맺고 안 맺고는 자유입니다. 일단 전속 중개계약을 맺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 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럼 일반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아까 일반 중개계약서는 요청이 있더라도 의무 작성이라 했어요? 협력 작성? 이건 근데 의무적으로 써야 돼. 안 쓰면 처벌받아요. 그리고 아까 이 일반은 법정 서식이 있지만 다른 서식 써도 된다 그랬죠. 권장사항이니까. 근데 이것은 법정 서식만 써야 돼. 다른 서식 쓰면 또 처벌받아요. 법에 정한 서식만 써야 되고. 방금 일반 중개계약서는 2부 작성해서 한 부는 개공이 보관 의무가 없다 그랬죠. 근데 이건 3년을 보관해야 돼요. 보존이나 보관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차이점. 그 다음 두 번째. 일반은 정보망이나 일반에 정보 공개한다는 말이 없거든요. 이건 정보 공개해야 돼요. 자, 이 정보는 어떤 정보냐? 이 매물에 관한 정보. 소재지랄지, 면적이랄지, 권리관계랄지, 공법상 이용자항 이런 것을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돼요. 일반은 아까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리고 7일 이내 공개를 해야 돼요. 며칠 이내? 7일 이내. 어디다 해야 되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정보망은 다음 주에 배우고요. 일간신문 또는 일간신문입니다. 소재지 면적 이런 거 공개하라 이 말이에요. 며칠 이내? 7일. 근데 이제 예가 있어요.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하면 안 돼요.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은 의뢰인이 공개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공개하면 안 돼. 의뢰인이 공개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공개하면 안 된다고. 아무 말 없으면 해야 돼요. 됐어요? 그럼 또 생각을 해봐요. 소재지 면적, 물건 소재지 뭐 이런 정보를 공개했는데 개공을 공개해줬거든요. 뭐 무슨 신문에 또는 정보망에 공개했는데 의뢰인은 자기 매물이 어느 신문에 어느 날짜에 올라간지 모를 거 아니에요. 신문도 많고 정보망도 많은데 내 매물이 몇 월 며칠 날 어느 신문에 올라간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공이 알려줘야 돼. 공개했다고.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알려줘야 되겠냐? 공개했다고 지체 없이 알려줘. 이건 언제까지? 지체 없이도 7일처럼 기간이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 예부라 그랬어요. 공개했다는 사실을 통지를 문서로 써야 돼. 구두로 하면 안 돼요.
서면으로 해서 해야 되고 이건 지체 없이 해주게 됐어요. 언제까지? 지체 없이. 언제까지? 지체 없이 알려줘야 돼. 그래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신문도 많고 날짜도 많은데 자기 매물이 어느 신문에 어느 정보망에 언제 올라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일반은 A 개공이 안 하면 B 개공이 하고 B 개공이 안 하면 C 개공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한 사람이 맡겨놨어. 이 사람한테 맡겨놨는데 이 사람이 일을 안 해버리면 의뢰인은 빨리 물건 팔아야 되는데 중개 안 해보면 계약이 이루어지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답답해. 저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업무 처리 상황을 2주일에 한 번씩 알려줘야 돼요. 이것도 문서로서. 문서로서 알려줘야 돼요. 몇 주일에 한 번? 2주일에 1회 이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수행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자, 이 말입니다. 아주 좋았어요. 뭐 박쳐. 그렇죠. 이해됐어요? 자, 이거 이제 개공 의무, 개공에서 의무. 의뢰인 의무도 있어요. 의뢰인 의무를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정보만 공개하라 했는데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되냐 이것도 공부해야 돼요.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책을 보면서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책을 한번 보세요. 자, 의의부터 체크할게요. 46페이지 밑에 의의. 의뢰인은 중개 대상물을 의뢰하면서 특정한 개공을 정하여 이 지문 밑에 보세요. 특정한 개업 공인 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공에 한해서 당해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속은 특정한 개공 한 사람에 맡기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체결 여부 마지막 임의적 사항. 전속 중개계약을 맺고 안 맺고는 자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속 중개계약을 맺든 일반 중개계약을 맺든 독점 중개계약을 맺든 자유롭다. 자, 오른쪽 페이지. 자, 유효기간은 몇 개월로 한다 했어요? 3개월 동그라미.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 약정 동그라미. 그러면 4개월 약정하면 4개월, 5개월 약정하면 5개월, 6개월 약정하면 6개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개공 의무사항 보세요. 자, 기억,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하고 보존. 아까 몇 년 보관하라 했어요? 의무적으로 계약 쓰고 3년 보관. 그리고 그 전속 중개계약서 밑에 법정 서식이라고 적었어요. 법정 서식만 써야 돼. 다른 서식을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적으라고요. 법정 서식. 법정 서식으로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니은 정보 공개는 며칠 이내 한다 했어요? 7일 이내 밑줄 그으시고 이거 적으세요. 정보망,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나 일간신문 또는 일간신문. 정보망이나 또는 일간신문에 합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나 또는 일간신문에 7일 이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나 또는 일간신문 적었어요? 적었습니까? 예, 근데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그랬고. 자, 그 다음에 B. 공개했다는 사실을 언제까지 알려주라 그랬어요? 지체 없이 문서로서. 자, 왜냐면 공개했더라도 의뢰인이 자기 매물이 어느 신문에 올라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알려줘야 돼? 지체 없이. 그리고 정보 공개는 박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다 외워야 돼요. 자, 그 A 보세요. 중개 대상물의 종류, 토지냐 건물이냐,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 구조, 건축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밑줄 그어보세요. 이걸 거기다 적어. 기본적 사항이라고. 기본적. 앞으로 소재지, 면적 이런 것을 기본적 사항이라 해요. 이 단어가 더 많이 나와요. 이 단어보다는. 기본적 사항이라고 말을 써요. 기본적 사항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이거 공개해야 되고. 그 다음 B, C, D 묶어보실래요? 묶어가지고 두 문자 동그라미. 벽면 도배에서 벽.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오피스텔에서 수. 도로, 대중교통 연계성.
시장, 학교 근접성, 지형등 입지 조건에서 도. 자, 일조량, 소음, 진동에서 1. 벽수도 1. 앞으로 어떻게 공부한다? 벽수도 1. 이렇게 공부하세요. 자, 벽면 도배에서 벽.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배수, 오폐쓰레기, 여기서 수. 도로, 대중교통 연계성, 시장학교 근접성, 지형등 입지에서 도, 일조소음, 진동 1. 앞으로 우리는 1년간 벽수도일로 갈 거예요. 1년간 벽수도일로 갈 겁니다. 이 벽수도일 빼버리면 몇 개 되지도 않아. 암기할 것도 없어. 어차피 벽수도일은 강의 듣다 보면 암기 되거든요. 강의 듣다 보면 암기가 돼요. 그래서 기본적 사항 공개를 해야 되고 벽수도일 공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은 권리관계. 권리관계 공개를 하되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권리관계는 공개하되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아니 된다. 밑줄.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공개를 해야 되고 자, 우리가 이용제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적어봐요. 개발제한구역.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게 하나 예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해가 빠르죠. 그러니까 이 매물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거 공개하라. 그럼 거래규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적으세요. 공법상 거래규제 있잖아요. 옆에. 거래규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러니까 이거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만 딱 외워놔요. 그러면 이 매물이 개발 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공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거래 예정금액. 예정금액도 있고 뭐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공시지가도 공개하라 그랬죠? 뭣도 공개하라 그랬어요? 공시지가. 근데 임대차 계약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 매매 계약은 반드시 공개를 하되 공시지가를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공시지가를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 벽수도일 빼버리면 이거 당연히 공개해야 되겠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벽수도일 빼버리면 몇 가지 되지도 않아요. 이거 시험 자주 나오거든요. 시험 자주 나와요, 박스 안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머릿속에 다 외워야 되는데 이거 벽수도일 뭐 어차피 내가 벽수도일 풀어두면 다 될 거고 이거 공부하면 돼요. 많지 않아요. 나중에 몇 번 듣다 보면 다 암기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디귿 업무 처리 상황 몇 줄에 아까 한 번씩 통지하라 했어요? 2줄에. 그리고 확인 설명 의무 성실히 수행하라. 나와 있죠? 예, 끝났어요. 자, 그래서 개공 의무는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의무도 있다 그랬어요? 의뢰인 의무. 의뢰인도 의무가 있거든요. 이 전속 중개는 개공도 의무사항이 있고 의뢰인도 의무사항이 있어요. 자, 의뢰인 의무사항 들어갑니다. 여태 이거 의무 공부 끝났잖아요. 그럼 이 사람 의무사항도 있어요. 의뢰인 의무사항은 그 첫 번째가 위약금 지불하라 그랬어요. 뭘 지불하라? 위약금을 지불하라. 근데 얼마를 지불하고 거기 나와 있어요? 이게 키포인트인데. 중개보수에 얼마? 뭐 50에 해당하는이라고 적혀 있구만.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밑 적으세요. 이 위약금은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전액 지불해야 돼요. 이거의 핵심이 핵심. 해당하는 금액.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라. 소요된 뭘 지불하라? 비용을 지불하라. 이건 중개보수 얼마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협조하라. 뭐하라?
협조하라.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의뢰인의 의무는 첫 번째 위약금을 지불하라. 위약금은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보수 전액.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라. 중개보수 얼마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 그 다음에 협조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하나씩 분석할게요. 위약금 지불 의무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어떻게 나눠져요? 저기 뭐라고 나왔어요? A. 다른 개공에게 의뢰해서 거래를 했다. 이거 하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개공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계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개공에게 의뢰해서 거래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요. 자, 칠판 없어요? 이 사람이 A 개공에게 전속을 맺었어요. 그럼 전속을 맺겠으면 끝까지 계약 기간 동안 끝까지 맡겨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계약 위반한 거예요. 의뢰인이. 다른 개공에 또 의뢰를 한 거예요. 다른 개공에 의뢰해서 이 사람이 거래를 끝내본 거예요. 거래를 성사시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B는 계약 성사시키니까 당연히 보수를 받아요. 보수는 양쪽에서 받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전속을 맺었던 개공은 의뢰인이 계약 위반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위약금, 이 사람 위약금 물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약금 청구하는 거고 의뢰인은 위약금 물어라 이 말이에요. 계약 위반한 거잖아요. 그럼 얼마를 위약금 물어야 되냐? 보수 전액을. 보수 전액 해당하는. 그러니까 보수를 둘이 합의할 때 이거 중개하면 보수 100만 원 주기로 합의했다라면 위약금 100만 원 물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진짜 보수 줘야 되고. 보수는 양쪽부터 받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갑은 A에게는 위약금 100만 원, B에게는 진짜 보수 100만 원. 그러니까 이 다른 개공에게 의뢰를 해서 거래가 끝나면은 위약금 물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얼마를 물어야 되냐? 해당하는. 이해됐어요? 보수 전에. 자,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이거요. 이건 이걸 말해요. 자, 칠판 봐보세요. A하고 둘이 전속 중개 계약을 맺었어요. 전속 중개 계약을 맺는데 A가 을을 소개해 줬거든요. 을을 소개했는데 그날은 계약을 안 맞고 며칠 뒤에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서 거래 계약을 맺었어요. 누구를 배제해버리고 개공을. 그러니까 소개해 줬는데 그날은 계약 안 맺고 며칠 뒤에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계약했다니까 개공 빼버려요. 왜? 보수 안 주려고. 그러면 개공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 소개해 주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 위약금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를? 보수 전액을.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해당하는 금액. 다른 경우 의뢰해서 거래한 경우고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한 경우.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어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소요된 비용 지불하라. 거기 읽어보세요. 두 번째. 뭐라고 나왔어요? 스스로 발견한 상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자, 칠판 한번 봐보실래요? 둘이 전속 중개 계약을 맺었거든요. 의뢰인하고 개공하고 전속 중개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을을 소개 못 시켜줬어요. 근데 의뢰인이 을을 발견했어요. 이게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의뢰인이 스스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개로 만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스스로 발견했어요. 전속 중개 계약 기간 동안.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소개 안 해줬잖아요. 그럴 때 이 개공이 전속을 맺었다는 이유로 중개보수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중개보수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왜? 자기가 소개 안 했잖아요.
보수는 한 푼도 못 받아. 그러면 뭘 받으냐? 소요된 뭐요? 비용. 이 비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물건 조사로 다녔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소개는 못 해줬지만 그 전에. 그러면 여기서 교통비랄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걸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비용도 다 청구하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 얼마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이 보수를 청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비용을 보수 50% 청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중개하는데 중개보수 100만 원 합의했어요. 그리고 실비가 70만 원 들었어요. 그러면 이 중개보수 100만 원 받아내? 못 받아내? 못 받아내. 한 푼도 못 받아. 그죠? 자기 중개 안 했잖아요. 이거 이 뜻이에요. 그러면 자기 돈 얼마 들어간 거예요, 이거요? 70은 다 받은 게 아니라 보수 50% 범위 내에서 받아. 그럼 얼마 받아? 50만 원 받아. 그럼 자기 돈은 20만 원 손해 본 거예요. 이 뜻이에요. 근데 이제 수험생들은 혼자 공부하시면 보수를 50% 받는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보수는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보수 50% 범위 내에서 받는다는 뜻이지, 비용을 보수 50% 범위 내에서 받는다는 뜻이지, 보수를 50%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발견했을 때는 중개 보수 50%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구나. 근데 이제 이 한 달 지나잖아요. 지금 공부했잖아요. 한 달 지나면 여러분들은 뭘 한지 아세요? 이것도 50%, 이것도 50%, 이것도 다 50%예요. 안 그럴 것 같죠? 여기 계신 분 100%네, 100%. 한 달 지나서 물어보면 100%. 그렇죠? 그래도 공부했으니까 50%도 나오지. 공부 전혀 안 하면 50%도 안 나오잖아요. 잊어먹어서 그러지. 근데 위에 두 가지는 해당하는, 위약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해당하는, 스스로 발견했을 때 50% 범위 내 비용. 됐어요? 근데 이제 한 달 지나서 물어보면 다 50%. 아니, 여러분들 선배들 그랬거든요. 선배들 속으로는 뭐 그래 그런데 한 달 지나서 물어보면 저것도 50%, 이것도 50%, 다 50%. 왜? 잊어먹거든.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반복. 그래서 이제 자꾸 반복 학습이요. 공부는 다른 게 없어요. 처음에만 이해하고 하는 것이지 나중에는 계속 반복이거든요. 기억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반복하면 나중에 기억이 나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요. 주간반도 여기까지. 주간반, 야간반 진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전소까지 끝났어요. 다음 주에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 여기서부터 강의 들어갑니다. 결석하지 마시고 쭉 참가해 주시면 돼요. 성실해야 된다고 누차 강조합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